자, 3월 21일이고요. 어제 제시해드렸었던 연습 문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제가 제 개인 장비로 이제 예제 준비할 때랑 여기 올 때랑 시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서 모듈에서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은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어저께 추가했던 것 중에 그 디시전 트리의 그 복잡도 처리하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영향이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들어가면은 이제 그 교차 검증 횟수가 디시전 트리 쪽에서 엄청나게 커지니까. 근데 그걸 또 포기하기에는 또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파라미터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부터 좀 추가하고 들어갑시다. My Classification 메서드에서 여기에 또 제가 별다른 언급을 안 하고 추가했었던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 알고리즘만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 리스트에 뭐 예를 들어서 SVC 혹은 디트리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알고리즘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잠시만요. 태블릿 좀 끼울게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했다면 기본값은 논이고요. 지금 이 안에서 모두 다 일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process.append에서 일괄적으로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알고리즘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그냥 해라. 그렇지 않다면 이 알고리즘 리스트에 로지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만 얘를 해라. 그러면 지금 파라미터가 전달됐으면 로지스틱은 안 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없거나 알고리즘에 KN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만 해라. 그러면 이 파라미터는 얘도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만 좀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알고리즘 호출 부분을 전부 if문을 넣었었어요. 여태까지는 쓸 일이 없어갖고 딱히 언급은 안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 이름들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좀 넣습니다. 그러시고 논으로 설정할 경우 모든 알고리즘 수행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로지스틱 KNN 그 다음에 디트리 SVC SGD 네, 이렇게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치기를 수행할지 여부를 좀 설정을 좀 할게요. 그래서 퍼닝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고요. 기본값은 fails로 할게요. 지금 여기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딱히 설정을 안 하면 가지치기는 따로 안 하는 걸로 갑시다. 디시전 트리는 이거 해줘야 좋은데. 자, 그래서
불린이고요. 옵셔널이고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지치기의 알파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포함할지 여부. 디폴트는 fails, 안함으로 했고요. 그래서 요 퍼닝이라고 하는 값은 다른 때는 필요 없고 디스전트리 할 때만 전달하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안 쓰는 파라미터라고 해도 다른 쪽도 다 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쓸 일이 없는 파라미터라고 해도. 자, 안 쓰는 파라미터를 왜 굳이 보내냐면은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지금 별별 파람스라고 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는 파라미터 이름을 아무거나 다 줘도 돼요. 그냥 내가 ABCD EFG라고 줘도 돼요. 대신에 명시적으로 안 쓰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파람수로 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확실한 거는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알고리즘 쪽에서 선언할 때 해당 파라미터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빼고 한번 가볼까요? 디트리에서 퍼닝만 넣고 나머지 것들은 빼도 되겠죠. 빼고 쓰는 것만 넣을게요.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사이클럽 만든 애들이 파라미터를 왜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my 디트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퍼닝, 불, 기본값은 fails. 불린이고 옵셔널. 스펠링 틀렸다. 자, 주석 가져왔고요. 이렇게 받아온 값을
my classification 전달할 때 또 줘야겠죠? 자, 그럼 my classification에서는 또 선언해야겠죠? 기본값은 fails로 주고, 주석 복사하려고 검색했어요. 자,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지치기. 자, 그러니까 요 값은 이제 의사결정 나무 요 가지치기 할 때만 하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distantly이고 and 요 값이 true일 때만 가지치기 관련된 거를 시작해라 라고 한 거고요. 여기 프린트문에 이상한 기호들 어제 제가 은근슬쩍 넣어놨는데 출력하는 메시지 색깔로 넣은 거예요. 이게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 색깔이거든요. 자, GitHub에서 이제 검색해갖고 색깔 값을 가져온 건데,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다 썼다. 라고 하면은, 끝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여기 0M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똑같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 값으로 시작해서 끝나면 이 가운데 있는 문장이 출력할 때 그 색깔로 나와요. F라고 이제 설정해주고. 자, 모듈이 지금 변경돼서 다시 인지를 해야 되네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준비. 자, 패키지 가져왔고요. 아까 말했었던 대로 그 종속 변수를 두 가지 계열로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구문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자, 타입 변수하고 퀄리티 변수를 지금 카테고리 두 개로 이제 바꿔놨는데, 일단 타입 변수는 라벨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카테고리 값에 대해서는 쭉 출력되는 걸 보니까 레드와인, 화이트와인도 뭐 데이터 좀 나눠져 있고, 얘는 지금 종속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체로 이제 크게 좋다 나쁘다로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종속 변수로 삼아서 해봤더니 결과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종속 변수인
퀄리티의 데이터 불균형이 심해서 좋음과 나쁨 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풀이를 제출한 다른 것들을 찾아봐도 많이들 그렇게 했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 데이터더라고요. 이게 성능이 너무 안 나와요. 자, 이 퀄리티 변수 자체가 1에서 10까지 사이라고 했으니까 퀄리티의 범위가 1에서 10 이었으므로 5 이하인 경우 나쁨, 5 초과인 경우 좋음으로 분류할 예정.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데이터 확인 및 전처리. 데이터 분포 확인을 해볼게요. 이상치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스케일링도 필요해 보이고 이상치도 굉장히 많아요. 삭제 혹은 이상치에 대한 삭제 혹은 대체가 필요해 보이죠. 자, 종속 변수에 대한 좋음과 나쁨, 파생 변수 생성해 볼게요. 자, df는 오리진점 카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df에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를 줄 건데, 일단은 종속 변수가 지금 카테고리 타입이니까 df의 퀄리티를 인트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타겟은 mp.where 퀄리티가 5 이하면 0, 그렇지 않으면 1. 그래서 타겟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수행해 보자. 네, 데이터 불균형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퀄리티 변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df.drop 퀄리티 지우는 것까지 넣읍시다. 아식스 가졌구나.
왜 퀄리티가 없다고 그러지? 좀 봅시다. 타겟. 미안해요. 멍청했다.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수행해 볼게요. 자, df2는 df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꿉시다. 지금 이대로 스케일링을 하면 이 타겟 변수도 같이 스케일링이 될 거예요. 타겟 변수도 같이 스케일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 내가 스케일링할 컬럼 이름을 다 나열하면 이제 해결이 되긴 할 텐데, 그렇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원본을 가지고 스케일링을 좀 먼저 할게요. 오리진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이제 1로 하고, 여기에 타입하고 퀄리티가 있죠. 그러면은 요 df1을 복사를 떠서 퀄리티라고 만들고, 타입 변수도 라벨링을 해야 되네요. 자, 타입 변수도 라벨링을 하죠. df3는 my 라벨링, df2를 놓고 타입 변수만 라벨링 해라 라고 해서 다시 출력하면은 df3도 이제 라벨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데이터를 보면은 결측치가 좀 다소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측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df3에 대해서 isNa의 sum을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측치가 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게.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종속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 값에 따라 평균 뭐 이런 걸로 대체하고 갈 거냐? 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처리를 수행해야겠지만 만약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가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전부 이 종속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제거할 변수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해봤을 때 얘는 별로 필요가 없었던 변수 같긴 한데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가고 결측치하고 이상치를 처리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그렇게만 나눠볼게요. 네, 상황별 분석 모형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결측치와 이상치를 모두 제거하고 수행하는 경우예요.
df3니까 df4에 대해서 drop na 하고, 그 다음에 df5는 my 자, 만들어 놓은 함수 df4를 이제 결측치로 만들고 다시 한번 또 지울게요. 자, 일단 싹 다 지웠고요. df6을 가지고 데이터 분할하고, 타겟으로 바꿨지, 참. 타겟. 자, 타겟으로 놓고 분석을 돌릴게요. 밑에 코드는 제거합시다. SGD 여기서도 지금 요거 맥스히터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팅할 필요 없어 보인다. 그냥 적당히 한 1000 내지는 한 3, 어차피 얼리 스타핑 걸었으니까 3000 정도 그냥 한 번에 걸어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바꾸는 게 낫겠네. 자,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분석 모형들 중에 성능이 가장 괜찮은 게 지금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정밀도도 가장 높고요. 재현율은 SGD가 훨씬 낫네요. 여기서는 이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가 제일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측치하고 이상치 같은 경우는 뭐 날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결측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 상황별로 크게 영향이 있느냐, 뭐 그거는 개수 봐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다르게 또 전처리 수행해 보신 분 계세요? 독립변수 라벨링을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고 더 디테일하게? 독립변수 라벨링? 얘네들? 비율대로 찍어서? 수치가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 얼마나 나왔는데요? 처음 취지는 이제 다양한 전처리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서 비교해 보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 왔었는데, 딱 요예제 겪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전처리 규칙을 사전에 픽스를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
종속 변수 퀄리티에 대해 5 이하인 경우 나쁨, 6 이상인 그렇지 않은 경우 좋음으로 파생 변수를 생성하여 이를 새로운 종속 변수로 사용하시오. 또 하나, 결축치와 이상치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결과가 좀 안 나오는 예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간이 잡아먹긴 해. 자, 뭐 요 예제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뭐 더 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는 예제 같고요. 네, 지금 10시 20분인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요거 각자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한 45분에 시작하면, 50분에 시작하면 될까요? 10분 쉬고 20분 체크하고. 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